유럽에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페 커피 한 잔에 5유로,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에도 6에서 7유로가 훌쩍 넘어가는 게 유럽에서의 일상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성 크리에이터 블라다입니다. 그녀는 평소 유럽을 벗어난다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일본을 먼저 가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야 한국쯤 가보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왔다는데요.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로부터 오스트리아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브랜드 초청 여행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목적지는 바로 서울. 평생 처음으로 유럽 박당을 밟는 순간이 아시아였고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이 무려 16시간이나 지연됐거든요. 오포팀의 도움으로 빈에서 두바이를 경유해 서울로 오는 긴 여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나긴 우회로도 블라다의 설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온 기내식에서도 난생 처음 접한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보며 한국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는데요. 독특하고 이상한 맛인데 왜 이렇게 계속 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멈칫하면서도 젓가락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내식 한 점에서부터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호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블라다는 한동안 말을 잃고 맙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마주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오마이갓이 터져나왔는데요. Oh my god. 이건 내가 꼬집어봐야 할 것 같은 순간이에요 라며 두 눈을 반짝이며 감격해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욕실, 샤워부스, 미니바, 소파 영역, 그리고 서울 시내가 통째로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까지. 블라다가 특히 넋을 잃은 건 방 한편에 놓인 작은 노트였습니다. 호텔 측이 직접 준비해둔 소소한 배려에 너무 귀여운데요 라며 눈이 가늘어졌는데요. 유럽의 럭셔리 호텔에서도 이런 손길 하나하나는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튿날 아침 호텔 조식부터 블라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고 진짜 맛있어요. Let's try kimchi. 이미 아침부터 완전히 매료됐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오스트리아 호텔 조식이라면 빵 몇 종류와 콜드컷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 호텔의 조식 뷔페는 그 가짓수와 조리 방식 자체가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이튿날 첫 일정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전통 한옥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블라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느낌이에요. 우리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엄청 많이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유럽에도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지만 지금도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잘 보존된 전통 마을은 그녀의 경험 밖의 일이었습니다.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위에도 블라다는 추운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다음날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라며 뺨을 발그레하게 한 채 한국의 겨울 거리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미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을 정도예요. 무조건 다시 올 거예요. 100% 확신해요. I still can't believe that I'm in Seoul, in Korea. But yeah, I love it. I love it here already. I think I'm gonna come back. I will come back here, for sure. 단순한 여행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유럽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던 사람이 처음 발을 디딘 땅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북촌 투어를 마친 뒤에는 전통 삼계탕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첫 한 모금을 마시며 눈이 커지는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삼계탕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인삼, 찹쌀, 대추 등을 함께 오래 고아내는 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닭고기 요리를 즐겨 먹더라도 이렇게 통째로 이런 방식으로 끓여낸 음식을 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블라다는 뜨겁고 진한 국물 한 스푼에서부터 한국 음식의 세계가 자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블라다가 진심으로 경악한 건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찾아간 서울 쇼핑이었는데요. 성수동과 홍대 인근의 브랜드 매장들과 편집숍을 돌아보기 시작한 블라다는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장 자체의 시각적 콘셉트가 남달랐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 두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 하나하나가 마치 전시장처럼 꾸며져 있어 쇼핑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디자인에 이 가격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는 말이 매장마다 터져나왔는데요. 거기에 더해 무언가를 사면 사은품이 따라오는 한국 특유의 문화까지. 계산대에서 직원이 능숙하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 모습에 불나다는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쇼핑은 제 모든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가장 친절한 서비스, 믿을 수 없는 가격, 게다가 살 때마다 선물까지요. 서울에서는 돈을 쓰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라는 총평을 남겼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쇼핑을 하면 물건만 받고 끝이거든요.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경우도 흔치 않고 계산을 마치면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이죠. 이 문화적 차이가 블라다에게는 단순한 쇼핑이 아닌 특별한 기억으로 새겨진 겁니다. But shopping here really exceeded all my expectations. From mind-blowing visual concepts of the stores to unbelievably good prices. And the friendliest service I ever experienced. Plus many gifts and goodies for almost any purchase you make.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도 들렀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을 눈앞에 두고 블라다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자하 하디드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네요 라는 말이 뒤늦게 흘러나왔습니다.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독특한 건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는데요. It really looks very nice. Zaha Hadid did a great job. 유럽의 현대 건축물들도 수준이 높지만 이렇게 대담한 설계의 공공 건물이 도시 중심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DDP 촬영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서울 전통시장 야시장이었습니다. 블라다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건 김치만두였는데요.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이렇게 매운데 왜 손이 계속 가는지 설명이 안 돼요. 김치가 꽉 차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는 반응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떡볶이와 김밥도 먹어봤는데 내가 알던 맛이 아닌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이상하게 계속 맴도는 맛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김밥을 먹은 뒤에는 이게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서 좋아요 라며 저절로 조합의 묘미를 발견한 기쁨을 드러냈죠. 그리고 시장 한켠에서 만난 꿀타래. 장인이 실을 꼬아 만드는 과정을 한참 지켜보다 한 입 베어 문 블라다는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이걸 실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안에 견과류까지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라며 연거푸 탄성을 내뱉었는데요. 오스트리아에는 이런 형태의 길거리 음식 자체가 없습니다. 달고 바삭한 실 가닥이 입안에서 녹아드는 이 맛을 블라다는 이날 처음 경험한 겁니다. 다음 날 일정에는 알파카 월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던 블라다. 1시간가량 알파카들과 직접 먹이를 주고 교감하며 걷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방이 산이에요. 흐린 날씨인데 이 흐릿함이 오히려 모든 것에 더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라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기념품 숍에서는 동생을 위한 알파카 인형, 작은 지갑, 친구들을 위한 엽서를 한가득 샀는데 전부 합쳐서 약 15유로, 하나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관광지 기념품 숍에서라면 3배, 4배는 훌쩍 넘었을 금액이거든요. 저한테는 전혀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정말 친절해요 라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파카 월드 카페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블라다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서비스로 알파카 빵을 건네준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건네주는 따뜻한 정이었는데요. 블라다는 연신 감사하다며 빵을 한 입 먹고는 안에 팥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이유 없이 먹을 것을 건네는 이 문화. 유럽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 있거든요. 하루 일정의 마지막은 언제나 편의점 야간 투어였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입니다. 24시간 문을 열고 즉석식품부터 디저트,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는 공간이죠.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편의점은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산대 옆에 구운 치킨이 서 있거나 진열대 한 칸을 가득 채운 삼각김밥 종류가 줄지어 있거나 즉석에서 뽑아 먹는 커피 머신이 갖춰진 편의점은 유럽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거든요. 블라다는 그 중에서 특별히 찐 계란을 챙겼는데요.
방으로 돌아와 계란 하나를 먹은 블라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삶은 계란이 훨씬 더 맛있다는 말 진짜였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삶은 계란을 사면 보통 오래전에 삶아둔 것처럼 밍밍한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계란은 차갑긴 해도 마치 방금 삶아낸 것처럼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한국의 편의점 훈제 계란이나 맥반석 계란은 독자적인 조리 방식 덕에 특유의 풍미가 살아 있습니다. 블라다는 그 차이를 직접 비교하며 한국 편의점 계란의 완승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 평생 살아온 한 오스트리아 크리에이터가 처음으로 유럽 박세상을 경험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편의점 계란 하나, 알파카 카페 사장님이 건네는 빵 한 조각, 매장에서 따라오는 사은품 하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조각들이 그녀의 눈에는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진짜 가치는 외국인들의 놀란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